굵고 짧게 살고 빨리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가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돌아가시지 않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병이 쌓이고 병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굵고 짧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픈 채로 굉장히 길게 사시게 되실 가능성이 높죠. 부자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시간 간병인을 써야 된다. 한 달에 500~600만 원 정도를 간병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짧고 굵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후에 빈곤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희원 교수님 모셨고요. 요즘 엄청 유명하고 정말 대세로 여기저기 많이 강의도 하시고 책도 내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입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나이 드는 속도가 다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는 각각의 사람마다의 노화 시계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 노화의 시계들이 하루에 하루를 갈 수도 있고 하루에 이틀만큼 갈 수도 있고 하루에 0.5일만큼 갈 수도 있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할 때 하루에 하루보다 더 빠른 시간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를 노화의 가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걸리고 나면 가속 노화가 잠깐 일어납니다. 몇 주 전에 걸렸었는데 그 동안에 더 빨리 늙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걸린 상태에서는 후생유전학적인 나이가 전진이 되고요. 회복이 되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노화 속도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떤 운동을 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것을 시간으로 누적하게 되면 특정 나이가 됐을 때 나의 숫자 나이보다 내가 더 늙어 있느냐, 덜 늙어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제 나이대 사람들보다 더 늙어 있을까, 덜 늙어 있을까. 근데 사실 실제로 측정은 안 해도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은 더 나이 들어 보인다. 이게 일반적으로 노안이라고 그러죠. 저 같은 경우는 중2 때부터 이 얼굴이었습니다. 살은 좀 덜 쪘었지만 그러한 노안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노화 속도랑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상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가속노화를 경험한 분들은 동년배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는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어느 정도는 상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0년생이거든요. 보실 때 제 나이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제가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나요? 네, 80년생으로 보입니다. 좀 더 젊어 보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젊어 보인다고 해드리겠습니다. 챗 GPT처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외부 요인에 따라서 내가 나이 들고 나이 들지 않고 이걸 결정하는 차이가 있다. 이거를 내재 역량이라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물학적인 나이를 우리가 바깥에서 의학적으로 보는 방법이 노쇠의 정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을 100개의 부속이 있는 자동차로 간주를 합니다. 그 중에 고장이 난 게 30개다. 그러면 노쇠 지수는 30%, 0.3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재 역량이란 개념은 뭐냐면 노쇠는 고장난 부분을 쟀어요. 내재 역량은 고장나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갑니다. 가는데 그 차량의 속도는 노화 속도인 거예요. 똑같이 10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갔을 때 400km를 갈 수도 있고 1000km를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내재 역량이 깎여나간 정도는 많은 거죠. 내가 계속 타고 가야 되는 차를 처음 10년, 20년 동안 막 썼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내가 더 이상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나라는 사람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쭉 살려면은 나의 내재 역량을 높여야 되는데 네 가지가 중요하다. 4M 모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삶의 지향점이 될 겁니다. 삶의 태도, 목표. 태도와 목표, What Matters라고 해서 첫 번째 M이 됩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절식하고 술, 담배 이야기하고 운동하고 이 얘기는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나이 들려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강조하신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지향점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면은 사실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이 먹어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경험해야지라고 하는 욕망이라는 게 삶의 태도에 있어서 나를 나이 들게 만드는 가장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좇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쑤셔 넣는 것, 돈을 쑤셔 넣고 소비를 하고 이것이 사실은 그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고 결국에 뜻하는 바가 모든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자극을 우리가 받았을 때 도파민이 올라가지만 항상 리바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아래로
오히려 떨어지고 그때는 결국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결국에 쏟아져 나오게 되고 분노를 느끼게 되고 하지만 즐거움은 결국에 점점 더 우리가 적응을 하게 되고 하지만 결핍 상태는 남는 거고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파민 수용체가 이 욕망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둔감해지죠. 그러니까 둔감해지니까 같은 양의 분비된 도파민을 가지고도 사실상 그 다음 신경세포에 훨씬 더 전달이 적게 되니까 나는 더 강하게 도파민을 점점 더. 분비해야 만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 욕망을 좇는 것은 화병의 마음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화병이라는 게 결국에는 만성 스트레스거든요. 의학적으로는. 그 만성 스트레스가 사실은 만병의 근원이고 가속 노화를 시킬 수 있는 인자 중에도 스트레스가 있고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거든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고는 굉장히 해로운 건데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당질 코티코이드라는 코티솔을 만들게 되는데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도 생기고요. 당질 코티코이드는 사실은 원래 비상 상황에서 나오는 물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먹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을 하고요. 근육은 녹여서 포도당으로 바꿔서 써버립니다. 결국에는 만성 염증으로도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대사 측면에서도 가속노화가 됩니다. 그리고 뇌에서는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부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해마가 쪼그라들면서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내가 이러면은 안 되는 데를 알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면서 바뀌지 못하는 학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하자면 치매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브레인 포그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욕망을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자극들을 추종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기울어지는 것이고요. 제가 그런 실제로 생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논문을 써봐야 몇 편을 쓸 수 있을까? 더 많이 써보자.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논문을 쓰고 굉장히 사람이 피폐해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경험을 해본 겁니다. 잠을 줄이면 다음날 브레인 포그도 오고 당분도 땡기고 술도 마시고 싶고 운동도 하기 싫고 결국에 가속 노화와 관련된 모든 파라미터들이 다 나빠지고 노화 속도의 바퀴가 점점 빨라집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도 그러죠. 밤 늦게까지 쇼츠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 역치가 전체적으로 너무 올라가서 먹는 거는 마라탕과 탕후루를 먹어야지 효과가 있고 보는 거는 틱톡이나 이런 걸 봐야지 되는 거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러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재산을 축적해가는 과정하고 되게 수학적으로 비슷하다. 뭐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복리와 비슷합니다. 사람의 시스템은 고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화세포가 많아지고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소지방이 많아지고 혈관에 이상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상징후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 이상징후에 의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면서 노화 속도를 한층 더 빠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을 쓰는 거랑 비슷하죠. 고리대금. 네. 굵고 짧게 살고 빨리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사실은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만성질환, 개별질환은 의사들이 너무 잘 치료를 해서 돌아가시지 않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결국엔 병이 쌓이고 그 다음엔 노쇠, 그 다음 기능 저하까지 오게 되면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굵고 짧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픈 채로 굉장히 길게 사시게 되실 가능성이 높죠. 보통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안 쫄리는데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너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가져다 쓰고 살면은 빨리 늙는다, 빨리 죽는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건강하게 활용하시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3가지 고생이 좋다고 하는데 머리 고생, 몸 고생, 사람 만나는 고생. 그런 네. 고생은 사실은 뇌 건강에도 좋고 내재 역량의 개선에 좋기 때문에 그런 고생은 해도 되는 거죠. 사람 고생을 하라고. 사람 고생은 결국에 사람 만나는데 에너지 쓰는 거죠. 사회 활동을 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사람 고생 이러면은 이제 악덕 상사, 나를 괴롭게 만드는 뭐 환자.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일선에서 접객을 하면 갑질도 당하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치매 걸릴 가능성이 더 낮더라. 가장 낫다. 맞아요.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무리를 한다고 해서 내재 역량이 깎여나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은퇴를 한 이후에 집에 앉아서 TV 보면서 막걸리 마시고 쉬면서 편하게 지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또 내재 역량을 깎아먹을 수 있죠. 건강한 삶을 살면 돈도 많아지나요? 이거는 제가 정말 여러 강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부자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억 원이 있으면 부자다. 그게 부자가 아닌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24시간 간병인을 써야 된다. 한 달에 5,600만 원 정도를 간병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간병비를 유지하려면 연 6천만 원 그렇죠. 넘게 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하려면은 현금 자산이 한 20억 원 있어도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짧고 굵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후에 빈곤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저처럼 살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
벌어도 노년에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니까 말짱 도루묵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지금 현재 즐거움이나 또는 나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어떤 건강한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너무 건강하게 살자라 그러면 너무 좀 꼰대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건강이 돈이다 이러면 확 와닿.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100년을 좋든 싫든 살아야만 하는 시대가 왔고, 우리가 많이 몸이 고장난 이후에도 현대의학은 우리를 살려놓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결국에는 미래에 그런 돈을 장기간 동안 이제 잃게 될 가능성이 크고, 굉장히 작은 공공근로 일자리라도 노년기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몇 억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기만 해도 적어도 밥은 굶지 않을 정도의 일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내재 역량을 좋게 만드는 방법, 몸고생, 머리고생, 또 사람 만나는 고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선순환이 됩니다. 75세, 85세 이후에도 액티브하게 살 수 있게 건강 상태를 지금 궤적을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인용 중에 하나가 철학자 쇼펜하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은 내가 항상 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기나 물처럼 아껴야 되는 자원으로 보고 있대요. 이 돈을 관리를 잘하고 항상 돈이 있도록 쭉 가져가야 돈이라는 게 내가 계속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데, 가난하다가 일확천금으로 한 방에 돈이 생겨버리게 되면 내가 흥청망청 탕진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서 결국은 들어왔지만 다 써버리고 다시 남는 게 없는 상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건강도 비슷하다는 거죠. 내가 건강할 때 한 타이밍에 그냥 쫙 내 건강을 다 망가뜨려 버려도 될 만한 허세를 부리거나 다 써버리면은 그 이후에 없어져 버리는 게 되니까 건강도 꾸준히 돈처럼 쌓아야 되는, 챙겨야 되는 자산이다. 정말 건강이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저는 제가 얼마나 지금 어떤 노화 속도, 어떤 생물학적 나이를 가지고 있는지 노쇠 정도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음 편에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인터뷰를 당하면서 저는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은지, 얼마나 노화하고 있는지 한번 진단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금방 뵙겠습니다.